안녕하세요. 위스퍼 모델의 불필요한 웨이트 줄여서 학습 비용 절약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소카 AI팀의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발표에서는 현업 및 학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 경량화에 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발표에 앞서서 저희 발표를 들으시면 좋으실 분들은 모델 학습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 모델 경량화 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또는 STT 모델 관심이 많으신 AI 리서처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STT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STT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불리는 STT는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서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하는 처리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인공지능 비서, 챗봇, 고객센터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카시오니 회사가 자체 STT 모델을 구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T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담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상담사의 업무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객 문의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상담 가이드 문서 검색도 하고 유저 정보 검색도 하고 예약 내역도 확인하고 상담이 끝나면 상담 내용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상담할 때마다 반복해야 하니 너무나 많은 업무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담 외에 부수적인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 문의가 많아지는 기간에는 더 많은 상담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 결과로 고객이 상담을 받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길게 발생해서 고객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모델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담원이 고객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 나머지 일들을 AI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상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사의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위해서 상담사와 고객과의 통화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화해주는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AI가 해당 텍스트를 토대로 문서 검색, 상담 내용 요약, 예약 내용 확인, 유저 정보 검색 등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TT 모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때마침 챗 GPT를 만든 기업인 오픈AI에서 위스퍼라는 이름의 STT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스퍼 모델의 특징은 멀티링결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기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피치 투 텍스트 태스크뿐만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태스크로도 학습이 진행된 모델입니다. 게다가 68만 시간의 풍부한 음성 학습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되었고 무엇보다도 코드와 학습 웨이트가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가 영어라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들의 학습 데이터가 적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도 학습에 사용되었고 코드와 학습 웨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위스퍼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모델을 추가 학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왼쪽이 정답 문장, 오른쪽이 위스퍼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생성해주는 문장이 실제 정답 문장과의 차이가 크기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위스퍼 모델을 추가 학습을 통해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모델을 학습할 때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크면 모델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드웨어 사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거는 위스퍼 깃허브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위스퍼의 아주 작은 타이니 모델도 약 3,900만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되고 있고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 라지 모델은 약 10억 5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추가 학습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의 학습 비용을 아끼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학습 비용을 아낄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분석을 해보자면 위스퍼 모델을 추가 학습할 때 저희는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만 추가 학습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전체 파라미터가 학습에 사용되니 이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고 큰 리소스를 소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데이터만 학습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만 가지고 학습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모델을 프로닝을 해보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프로닝 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프로닝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닝이란 모델 학습 시 중요한 파라미터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파라미터는 제거하는 경영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을 가지치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닝을 할 때의 장점은 파라미터가 줄어들어서 학습 시 모델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모델을 가지치기 하기 때문에 정보에 손실이 생겨 성능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왼쪽에 가지치기 전 모델의 네트워크를 그린 건데요. 여기서 가지치기, 즉 프루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모델 네트워크 중에서 학습에 덜 중요한 파라미터가 제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루닝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루닝 기법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모델에 영향력이 적은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기에 이 파라미터들을 모델에서 제거해서 적은 파라미터들로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국어 데이터의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의 연결을 제거해서 한국어 데이터의 중요한 파라미터만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는 없애서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루닝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모델 성능이 좀 떨어졌다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프루닝을 하더라도 파라미터 수가 여전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어댑터라는 것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댑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댑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는 특정 작업이나 상황에 기존 모델을 적용할 때 해당 태스크의 학습이 필요한데요. 이때 작은 사이즈 네트워크 레이어, 즉 어댑터를 추가시키고 해당 어댑터만 학습에 참여시켜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전체 모델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속도를 높이고 자원 사용량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frozen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학습에 참여를 안 하고 fine-tuning이라고 표시된 부분만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마라는 모델이 있고 라마 어댑터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라마에 연결해서 학습 시에 라마 어댑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을 높이면서 학습에 참여하는 파라미터 수는 줄어들고 학습 시간도 짧게 소요됩니다. 라마 어댑터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라마 어댑터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댑터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진 어댑터만 학습에 사용이 되어서 학습할 때 드는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학습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을 비슷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프로닝, 어댑터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위스퍼 모델의 학습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위스퍼 모델에 어댑터를 붙이게 됩니다. 이때 어댑터의 다양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로라라는 어댑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로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로라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로라는 Low Rank Adapt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논문에서 나온 어댑터 모델인데요. 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를 추가해서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어댑터 모델입니다. 기존 어댑터 방식은 모델 아웃풋을 어댑터의 인풋으로 넣어줘서 처리했다면 로라는 모델의 인풋을 동일하게 받아서 병렬적으로 처리한 뒤에 아웃풋 처리 단계에서 모델의 아웃풋과 합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라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기존 어댑터 방식과 로라의 방식의 차이점은 왼쪽의 기존 어댑터는 인풋을 기존 모델에 넣어주고 나온 결과를 다시 어댑터로 넣어줘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로라는 동일한 인풋을 기존 모델과 로라에 동시에 넣어주고 각각의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합치는 방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즉, 최종 아웃풋을 얻어내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로라를 연결한 위스퍼 모델에 파라미터 중 한국어 데이터에서 덜 중요한 파라미터를 찾아서 프루닝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프루닝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터리 티켓 하이포더시스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어댑터를 붙여주고 프루닝을 한 이유는 어댑터와 연결된 파라미터가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어댑터를 위스퍼에 붙여주고 프루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댑터와 연결된 파라미터도 제거가 될 수 있기에 어댑터가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같게 됩니다. 여기서 또 노토리티컬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TH라고 하는 이 프로닝 기법은 프로닝의 단점인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프로닝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모델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혹은 프리트레인 웨이트로 초기화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n번 반복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에서 모델의 영향력이 적은 파라미터 중에 하위 P%를 제거합니다. 제거된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라미터 값을 학습 전 값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를 n번 반복해줘서 파라미터를 제거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는 기존 프로닝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번째 단계가 추가되어서 성능 저하가 많이 없어졌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TH 논문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로라 어댑터만 학습을 시켜서 학습에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위스퍼 모델에 로라 어댑터를 붙이고 두 번째 단계로 위스퍼 파라미터를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닝을 진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로라 어댑터만 추가 학습하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진 어댑터만 학습에 참여시키고 위스퍼 모델의 파라미터를 제거함으로써 학습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수를 줄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기법을 잘 동작하는지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했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제시한 기법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할까? 두 번째로는 다른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까? 마지막으로 프로닝은 어느 정도까지 기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해줄까?입니다. 각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TT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이 CER, WER인데요. 이 두 가지의 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ER, WER는 캐릭터 에러 레이트, 워드 에러 레이트의 준말인데요. 이는 STT 태스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음절, 단어, 오류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에 잘못되게 삭제, 대체, 추가된 음절, 단어를 다 더해서 정답 테스트의 음절, 단어 전체 수로 나눠주고 퍼센트로 나타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것이 이 평가 매트릭인데요. 음절 단위로 계산되면 CR이 되고 단어 단위로 계산되면 W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표를 보시면 정답 문장, 모델이 생성한 문장, CER, WER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 문장이 할아버지인데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아버지일 때 CER는 음절 단위로 계산한 것이기에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서 삭제, 대체, 추가된 음절수를 다 더해보면 할이라는 음절이 추가되면 되니까 1이 되고 정답 테스트의 음절 전체 수가 4이기에 CER 값은 4분의 1에 곱하기 100 해서 25%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WER는 단어 단위로 계산하기에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서 삭제, 대체, 추가된 단어 수를 다 더해보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할아버지라는 단어로 대체되면 되니까 1이 되고 정답 테스트의 단어 전체 수도 1이기 때문에 WER 값은 1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시는 여러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음절은 띄어쓰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CER은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2번 추가되면 정답 문장이 되기 때문에 삭제, 교체, 추가할 때 다 더한 값이 2가 되고 정답 문장의 음절 전체 수는 11이 되기 때문에 11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약 18%의 성능을 보이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의 단위가 정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런 하나의 단어를 아로 교체하고 또한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던 두 단어를 추가하면 정답 문장과 동일해집니다. 따라서 삭제, 교체, 추가할 때 다 더한 값이 3이 되고 정답 문장 단어 전체 수는 3이기 때문에 3분의 3 곱하기 100 해서 100%의 성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래 세 번째 예시로 계산하면 12.5%의 CER, 25%의 WER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제시한 기법이 정말 잘 작동하는지를 결과를 통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언어들로 이루어진 음성 벤치마크 데이터인 커먼 보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첫 번째 칼럼은 실험한 모델 종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으로 순서대로 위스퍼를 학습 없이 바로 평가한 것, 두 번째는 위스퍼 모델 전체를 학습한 것,
세 번째는 위스퍼 모델에 로라를 붙여서 로라만 학습한 것. 네 번째는 LTH로 푸닝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스퍼 모델을 LTH로 푸닝하고 푸닝된 모델을 학습시킨 것. 그리고 저희 모델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칼럼은 학습 때 사용된 총 파라미터 수가 적혀 있는데요. 적혀있지 않은 모델은 학습을 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칼럼은 테스트 시에 사용한 파라미터 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개의 칼럼은 6가지 언어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언어는 순서대로 한국어, 말라야라머, 일본어, 스와힐리어, 중국어, 영어 순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 방법론이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 되어 있는 언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작동하는지를 보였고 가장 많은 학습 데이터인 영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 중 처음 빨간색 박스 친 위스퍼 모델 전체를 학습해서 나온 결과가 제일 좋게 나오지만 두 번째로 빨간색 박스 친 저희가 제안한 방법도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모델보다는 저희가 제안한 방식의 성능이 대부분의 언어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 위스퍼 풀 파인 튜닝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 개수는 훨씬 적고 테스트 시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도 적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다른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지를 봤는데요. 다른 한국어 도메인 데이터인 네이버에서 만든 콜라바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고객센터 도메인 음성 데이터인데요. 표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 칼럼은 아까와 같은 동일한 모델들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칼럼도 이전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어서 넘어가고 네 번째 칼럼은 푸닝이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진행이 되었으면 Y로 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었으면 N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럼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쓴 것인데요. 비어있다면 학습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럼은 CER의 성능 수치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역시 첫 번째 빨간색 박스친 위스퍼 모델 전체를 학습해서 나온 결과가 제일 좋지만 두 번째로 빨간색 박스친 저희가 제안한 방법도 성능상에서 다른 기법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으로는 튜닝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모델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림에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위스퍼 모델을 학습 없이 성능 평가를 한 것이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위스퍼 모델 전체를 학습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저희가 제안한 방식입니다. X축은 제거된 비율이 적혀져 있고 Y축은 CER 성능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50% 정도까지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준수한 성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성능이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기존 모델만큼의 성능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서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수는 훨씬 적은 저희가 제시한 방법이 잘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한국어 데이터인 클로바콜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까지 프로닝하는 것까지는 기존 모델의 성능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로는 성능이 현저히 낮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기존 위스퍼 모델의 성능과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수는 훨씬 적은 기법을 제안했고 그 타당성을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정리해서 2023 EMLP 워크숍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논문이 나오게 되면 아래 제목을 검색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발표를 결론 지어 보자면 먼저 어떤 분들이 저희의 기법을 사용해 보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로 성능으로 만족이 안 될 때, 그리고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 특히 학습 비용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풀 파인 튜닝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푸닝 어댑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푸닝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좀 더 빠르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미래 연구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연구 방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STT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량화 기법은 없나요? 소개해 주신 방법은 타 분야에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요. 또한 STT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은 뭐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STT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량화 기법은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랭귀지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던 경량 기법을 STT로 한번 갖고 와서 여기서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결과들처럼 실제 STT에서도 이런 경량 기법들이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TT 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은 뭐가 있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의 의도가 저는 잘 모르겠었고 그러니까 뭐 ST 모델 태스크에서 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뭔지가 질문 혹시 해주신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음성 데이터라는 게 위스퍼 모델을 활용하면은 그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들은 예전 방식이어서 일단 실험의 성능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에서 나온 이 위스퍼 모델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기에 조금 더 기존에 있던 모든 ST 모델에 대한 성능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기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위스퍼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온 거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단어를 완벽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좀 더 완벽성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즉 성능을 사실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STT 분야의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나하나 말을 해보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TT 분야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 문장이 일단 나와 있고 위스퍼 같은 경우 모델이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온 아웃풋으로 생성된 문장이 있을 때 그것들 간의 에러를 주로 비교하는 게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RW를 계산하는 게 이 WST 태스크에서 주로 쓰는 평가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STT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위스퍼 모델, 베이스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의 값들이 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값들의 매그니튜드, 즉 전체 절대값을 통해서 나온 값들을 보고 하위 몇 퍼센트의 값들을 그냥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잘 된다는 게 저기에 나온 LTC 논문에서도 따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경험상 해보니까 얘가 잘 되고 있네? 라는 식으로 지금 다 되고 있어서요. 지금의 프로그래밍 분야가 그냥 해보니까 잘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학습을 진행한 뒤에 거기에 보이는 웨이트의 값들을 보고 가장 적게 나온 웨이트의 값들을 삭제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스퍼 모델의 베이스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위스퍼 깃허브를 조금 더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일단 먼저는 음성 데이터를 인풋을 받은 다음에 그걸 컨버전 레이어라고 하는 그 레이어를 통해서 음성 신호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아시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주로 이제 LLM에서 많이 쓰이는 아키텍처에다가 인풋을 넣어주고 그거에 나온 아웃풋은 이제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식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로라도 LTH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그림에서는 로라도 LTH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라고 했는데 로라는 LTH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로라는 온전한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로라를 연결한 다음에 위스퍼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만 LTH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LTH를 사용할 때 1에서 3번의 반복수는 n을 몇 번 해주나요? 그리고 프로그래밍할 때 소요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확실히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단점인데요. 1번에 3번의 반복수에서 나온 n은 저희는 경험상 5번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상 가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에서 많이 좀 들어가게 되고 학습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요. 한 5번 정도 저희는 제한시켜서 반복을 했고요. 프로그래밍 될 때 소요되는 시간도 이것도 이제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긴 하지만 5번 정도 n번 반복한다 했을 때 3시간 정도는 학습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결국 프로그래밍 하려면 학습을 총 몇 번, n번 이상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학습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그래밍 할 때 나오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단점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답변은 다 해드린 것 같고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